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37살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한때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천만다행으로 정신 나간 시어머니를 인생에서 걸을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때가 생각나서 사연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우리 집 가정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일남 일녀 중 장녀로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왔고 홀로 일하시는 엄마를 도우며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부터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도 나오지 않고 바로 공장에 취업해서 일만 했어요. 그렇게 가정에 보태고 하나뿐인 동생의 학업을 뒷바라지하며 일만 하다 보니 온전한 저의 삶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죠. 그런 제게 생각지 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은지 씨, 혹시 남자친구 있어? 내 주변에 아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은지 씨 사진 보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어때? 소개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제가 연애 경험이 없어서 되려 주임님 곤란해지시면 어쩌나 싶은데. 은지 씨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은지 씨랑 같이 일한 사람이 몇인데 사람 보는 눈 하나 없을까 봐. 내가 소개해주는 동생 참 괜찮은 놈이야. 직업도 탄탄하고. 나 한번 믿고 한번 만나봐.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공장에서 저를 예뻐해 주시는 주인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아는 동생을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그야말로 연애 초짜이기 때문에 그다지 내키지 않았어요. 일에 더 집중하고 싶고 연애할 여유가 없다면서 몇 번 거절했지만 주임님은 정말 괜찮은 동생이라며 계속해서 만나기를 권유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만남을 수락했고 주말에 그와 만나게 되었죠. 사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어쩜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세요? 사진이 은지 씨의 미모를 다 못 담나 봐요. 들으셨다시피 제가 소개해달라고 누나를 엄청나게 졸랐거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조금 민망스러운 게 저 직장도 탄탄하고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아요.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요. 왜인지 모르게 은지 씨랑 결혼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은지 씨만 괜찮으시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는 상대남. 엄청나게 적극적인 자세에 저는 주춤했습니다. 연애 경험이 정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네, 네? 결혼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보다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심지어 직장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 고졸인 거 모르셨죠? 대학도 못 나오고 일만 했거든요. 제 집안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시면서 결혼부터 말씀하시는 건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누나가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던데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희생하며 살지 못했을 거예요.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한번 천천히 알아가요. 상대남은 제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꽃도 사다 바치고 간혹 깜짝 이벤트까지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성의 적극적인 관심이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싫지 않더군요. 끝없는 구애에 결국 저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고 우리는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유심히 보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봐? 공부하는 거야? 벌써 시험 기간인가? 아, 이거 그냥 조금 관심 있어서 보는 거야. 그게 뭔데? 뭐야 이거? 주식?
너 주식에 관심 있어? 아니, 그냥 TV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난 아직 대학 졸업하려면 2년 남았잖아. 사회 나가도 언제 돈 모아서 누나랑 엄마 도와줘? 지금이라도 조금씩 재테크 한번 해볼까 하는 거지. 뭐? 아이고, 네가 그런 걱정은 왜 해? 엄마랑 내가 언제 너한테 빨리 돈 벌어 와라 뭐라 하든? 공부나 신경 쓰지 별걸 다 하고 있어. 돈은 엄마랑 누나가 벌어도 충분하니까 너는 네 앞가림만 잘하면 돼. 나도 집안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늘 희생만 했잖아. 난 그런 거 하나 없이 공부만 했고. 누나도 대학 가고 싶었을 텐데 내가 주식으로 대박 터지면 엄마랑 누나 고생 그만 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야. 계속 미안해서.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가족끼리 미안한 게 어디 있어? 너 돈 걱정 없이 공부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걸로 됐어. 그게 누나하고 엄마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는 다른 생각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사고 친 적 한 번 없는 착한 내 동생. 그런 동생이 엄마와 제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별 걱정 없이 공부만 시키고 싶었는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 덕에 결국 동생 마음에 짐을 나눠주었죠. 다시 한번 가난한 삶이 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동생이 놓고 간 주식 투자책이 눈에 들어오면서 먹먹한 마음에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심란한 마음 반, 호기심 반으로 살펴봤는데 이상하게 잘 읽히더군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살펴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져갔어요. 거기다 누가 주식한다는 말이 잘 들리기 시작했죠. 이거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 느낌이 좋다랄까? 주식? 에이, 나는 그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 그러다 괜히 고생해서 번 돈 다 날리면 어떡해. 아까워서 못하겠어, 나는. 나도 그랬는데 공부해서 괜찮은 종목에 투자하면 돈 깎아먹을 일 없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다 공부해야 살아남는 거더라. 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벌써 수익률 반응이 좋다고. 주변에서 계속 투자 이야기가 귀에 들리니 제 관심도 그쪽으로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보던 책을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공부하기 시작했고 투자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찾아보며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투자 계좌를 개설하고 시험 삼아 소액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잃기도 하고 조금씩 늘리기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해 나갔죠. 어느 순간은 투자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업체를 보는 안목이 좋아졌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1년 만에 2천만 원 가까이 되었으니까요. 점점 투자의 물이 한껏 올랐죠. 그와 동시에 남자친구는 깜짝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난 자기랑 결혼할 운명인 것 같아. 연애하던 지금도 참 좋고 행복하지만 앞으로는 자기랑 매 순간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제대로 사랑받고 주는 게 무엇인지 알려준 남자친구에게 저는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하는 건 당연했죠. 마음 같아서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수락하고 싶었지만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아직은 자기 프로포즈를 받을 수 없어.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 내가 가장인 거. 동생 대학도 졸업 못했고 사회 나가서 재고실 할 때까지는 뒷바라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혼해? 엄마랑 동생은 어쩌라고.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동생 졸업하고 취직해야 내가 마음 편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그때 가서 결혼하자. 가정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가 참으로 한탄스러웠어요. 우선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 준비는 천천히 하자고 미뤘습니다.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해줬어요.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으니 때가 되면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고마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과 동생을 챙겼고 틈틈이 주식 투자를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익률이 100배? 누군가 그랬죠? 투자는 느긋함이라고요. 유망한 곳을 짚어내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급하게 결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요.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고 투자로 조금씩 불린 돈이 장기 투자한 종목에서 빛을 발휘했습니다. 단숨에 10억을 벌게 된 거였죠. 모든 걸 보상받은 듯 기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돈이면 엄마도 동생도 저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거기다가 남자친구와 기다리던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자기야, 나 이제 자기랑 결혼할 수 있어. 정말? 자기 동생 졸업하려면 몇 개월 더 남았잖아. 말하자면 좀 긴데 어쨌든 자기랑 결혼할 수 있어. 하늘이 도왔는지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네? 그동안 나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우리 더 늦기 전에 결혼 준비해서 식 올리자. 주머니가 여유로워지니 망설일 것 없이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빨리 진행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갑작스런 제 태도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저처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결혼 계획을 세워나갔고 제일 먼저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인사드리네요. 어서 와요.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전해 들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 남자친구 집에 처음 방문해서 인사드리는 거라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살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간단히 과일을 먹으면서 마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님께서 불쑥 제 가정사를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듣기로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던데. 네, 맞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저런. 아버지 대신 엄마랑 동생 보살피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구나. 이른 나이부터 고생하고 가장 역할 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기특하네. 그러게요. 일하면서 동생 학업까지 책임졌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학업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 꽤 했겠네.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똑 부러지니까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아, 저 대학은 못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했거든요. 뭐? 대학을 못 나왔다고요? 아이, 그럼 고졸인 거네. 아니, 고졸이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나?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도 들어갈 때 쉽지 않았는데? 대기업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직장은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요?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아들, 네 여자친구 대기업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아, 내가 언제 대기업 다닌다고 했어. 그냥 나랑 비슷한 일 한다고 했지. 아이, 그니까 비슷한 일이면 같은 대기업 다니는 줄 알았지 중소기업일 줄 알았겠니? 직장만 다른 거지 하는 일은 비슷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비슷한 일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중소기업이면 또 어때? 그게 뭐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엄마랑 아빠는 네 여자친구가 너랑 같은 대기업 다니는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 다니고 고졸일 줄 누가 알았겠어? 어쩐지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 가장 역할까지 하면서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다닌다는 게 대단하다 싶더라. 제 학력과 직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한순간에 이상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단란한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대강 눈치를 보니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대졸에 남자친구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른 제 배경에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방긋방긋 웃어주시던 표정이 싹 굳어지고 차가워지면서 어느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이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당연히 우리 아들의 안목을 믿고 어련히 알아서 잘 데려왔을까 싶었는데 세상에 고졸일 줄은.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식사 다 했고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가봐야죠. 밤길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가봐요. 그럼 잘 가요. 아까는 후식 먹으며 더 이야기하다 가라고 그렇게 붙잡더니 표정과 입을 싹 바꿔서 얼른 가라고 부추겼습니다. 남자친구는 난처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왜 그러냐면 눈치를 줬지만 아버님은 헛기침 몇 번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님은 멀리 안 나간다며 과일을 치우셨고요.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려고 하자 예비 시모는 급히 남자친구를 말렸습니다. 너 내일 출근 안 하니?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오면 몇 시인데 데려다 줘? 어떻게 혼자 보내? 시간도 늦었는데. 다 큰 어른이 집도 혼자 못 가겠니? 택시 타고 가라고 하면 되지. 간단히 인사만 하고 얼른 들어와라. 남자친구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보기 싫으셨는지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괜찮다며 혼자 갈 수 있으니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는 제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왜? 자기가 뭐 어떻다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나한테 자기 칭찬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건 내가 대졸에 대기업 다니는 줄 아셨을 때 한 칭찬이겠지. 자기도 아까 들었잖아. 부모님이 오해하고 계셨던 거. 내가 구졸에 중소기업 다닌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표정이며 말투가 싹 바뀌셨어. 아무래도 자기 옆에 있는 내가 부족하다 여기셨겠지. 대학교 안 나온 거랑 중소기업 다니는 게 뭐 어떻다고. 자기가 안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어린 나이에 가장되고 동생 뒷바라지하느라 일만 했잖아. 어쩔 수 없이 본인을 희생하며 산 자기한테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난 오히려 그런 자기가 더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나라면 못했을 거야. 그뿐이야? 가족 걱정 없이 공부만 했다면 자기는 분명 나보다 더 좋은 대학교 나왔을걸? 대기업은 우스웠을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 자식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시지. 솔직히 내가 자기한테 아주 부족한 사람인 건 맞잖아. 무슨 소리야? 자기가 뭐 어때서? 난 자기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지 마. 내가 자기보다 학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건 맞지 뭐.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고 앞으로 부모님 눈에 예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겠다. 비록 고졸에 중소기업 다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얼마나 대단한지 꼭 보여드릴 거야. 어쩜 우리 자기는 말하는 것도 이렇게 예뻐. 우리 부모님 분명 알아주실 거야. 자기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나도 옆에서 도울게. 부모님께 우리 사랑 대단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릴 거야. 자기 좋게 봐주시도록 노력할 거야.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전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대해 주시지 않았지만 되도록 가족 모임에 참여해서 잠깐이라도 얼굴 비췄고 선물도 아낌없이 쏟았어요. 그렇게라도 예비 시부모님께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은 참으로 간절했죠. 하지만 한번 눈밖에 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듯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셨어요.
그리고는 기어이 제게 상처 주는 말까지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제 회사 앞까지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 볼 일 있으셨나 봐요. 볼 일 같은 거 없고 아가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그 전에 우리 호칭부터 제대로 할까? 네? 호칭이요? 내가 왜 그쪽 어머니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호칭 제대로 해야지. 마치 내가 아가씨 시어머니라도 된 것 같아서 듣기 좀 거북하네. 아, 어머님 말고 다르게 불러야 할 호칭이 있을까요? 저는 잘 알 수 없어서. 거기다 어머님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살갑게 부른 건데 듣기 싫으신 줄 몰랐어요. 그럼 앞으로 어머님 말고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그 호칭으로 사용할게요. 글쎄, 오늘 지나면 다시 볼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가씨 바보야? 우리가 충분히 눈치 준 것 같은데. 우리가 아가씨 싫어하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따로 불러내기 전에 우리 아들하고 관계 정리했었어야지. 정말 결혼이라도 할 생각이었니? 어머니, 아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배경만으로 저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비록 고졸의 중소기업 다니고 있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아요. 남자친구도 저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이 꼭 대학 잘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제 자체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볼 게 있어야 보든가 말든가 하지. 대학과 직장은 내 인생의 성적표 같은 거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그런데 넌 볼 게 뭐 있니? 대학도 안 나와, 직장도 후져. 100점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 네가 우리 아들의 배우자로 가당키나 하니?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넌 진짜 양심이 없는 거야. 내가 진짜 그날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표정 관리가 다 안 되더라. 내 아들 사람 보는 안목이 없구나. 처음 깨달았어. 애 아빠랑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어련히 본인 수준이랑 비슷한 여자로 데려오겠지 싶었는데 어디서 이런 걸. 두말할 필요 없고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네가 알아듣게 말해서 헤어지란 말이야. 그게 너나 우리 아들이나 서로를 위한 길이니까. 안 돼요. 저희 못 헤어져요. 서로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무 일 아닌 듯 헤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어이 끝까지 가보겠다 이거야? 너 좋은 말로 해서 듣는 타입이 아니구나. 집안 환경 어렵고 배운 것 없는 네가 불쌍해서 좋게 말하는 줄 모르고 계속 우리 아들을 물고 늘어지시겠다?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우리가 어떻게 나오나. 경고하는데 2번째는 이렇게 좋게 말해서 안 끝내. 딱 3일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 알겠어? 남자친구 어머니는 거의 반협박식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했습니다. 3일 안에 헤어지지 않으면 각오하라며 단단히 으름장을 놓고 가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주시니 막막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제 배경이 반대의 이유라니 인생에 관한 회의감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급성 위염과 경련으로 3일 동안 극심한 통증을 견뎌야 했어요. 병원에 짧게 입원한 뒤 퇴원 준비를 하는데 엄마는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었니? 너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위가 한 번씩 난리 나잖니. 혹시 김서방하고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면 예배시댁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문제는 무슨... 그런 거 없어.
없기는 엄마가 널 모를까. 예비시댁에 인사 다녀온 뒤로 표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무슨 큰 근심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고민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엄마한테 다 털어놔. 어려서부터 가장 노릇하느라 너 혼자 속으려 하는 거 그만하렴. 엄마가 다 도와주지는 못해도 들어주고 위로해주게는 해줘야지. 엄마로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딸 마음이라도 보듬게 해줘.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무 일도 없어. 남자친구랑 싸운 것도 아니고 예비 시댁에서 무슨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말처럼 결혼 준비하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이야기할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가정과 동생을 위해 희생한 걸 엄마는 늘 죄스러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결코 알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힘든 건 저 혼자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접수하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동안 아파서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연락도 못했는데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우리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여우 같은 년, 나와! 나오라고! 집에 있지? 있는 거 다 알아. 가만히 숨어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아? 내 경고가 그렇게 우습나 본데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 기집애야!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딱 알 수 있었어요. 큰 소리에 놀란 우리 가족은 동시에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고 저를 보자마자 뺨을 치며 말했어요. 괘씸한 년, 기어이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 들어? 내가 말했지? 3일 안에 내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신사적으로 좋게 말하고 시간 줬으면 들어 쳐먹어야 할 것 아니야. 나한테 맞았다고 억울해하지 마. 난 분명히 경고했으니까. 내 말 안 듣고 멋대로 군 건 너야. 남자친구 엄마는 이번에 제 머리채까지 쥐어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엄마와 동생은 서둘러 저를 떼어놓았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손찌검이에요? 미쳤어요? 가뜩이나 아픈 애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당신 딸년 말귀를 못 알아쳐먹으니 별 수 있어요? 이렇게라도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난데없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야, 모르고 있었나 보네? 참나, 집안 가장이라고 속 넓은 척 굴었나 본데. 웃기지 마. 내가 네 속셈 모를 것 같아?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 아들한테 비빌 생각하고 있잖아.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는 거 모를 줄 알고? 그래, 이참에 네 엄마한테 딸년 단속 똑바로 하라고 해야겠네. 아무리 없이 키웠다지만은 남의 자식 인생 망치도록 못되게 키우면 안 되지. 우리 집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내 아들 대학 보내고 대기업 취직까지 뒷바라지 다 했어. 내가 뭐 대단한 며느리 바란 것도 아니고 적어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어야지.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온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중소기업 말단 직원이 웬 말이야. 그래놓고 앙큼하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 당신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남의 귀한 자식 아끼 망치게 내버려두지 말란 말이야. 어머니. 엄마는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고 동생은 급히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대충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막말하지 못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벌레 보듯이 소름 끼친다며 그놈의 어머니 타령을 하더군요.
이게 정말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 소름 끼치게 어디다 대고 어머니야?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학력, 직장 마음에 안 드셔서 반대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이쁨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매번 차갑게 보고 무시하셔도 꾹 참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어머니랑 카페에서 본 그날 저 급성 위염으로 위경련으로 오늘 오전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 제게 어쩜 이리 잔인하세요? 꼭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치셔야 속이 시원하시나요? 밖에서 따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가족들 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이래야 하냐고요. 그깟 위험이 뭐 재수라고 병원까지 입원을 해? 난 너한테 3일 시간 줬어. 그 정도면 나도 참을 만큼 참고 배려해준 거라고. 아파 죽어도 내 아들하고 헤어졌어야지. 누구는 뭐 여기서 이 난리치는 게 좋은 줄 알아? 나도 이 집구석까지 오기 싫었다고. 네가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걸 어쩌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네 주제를 확실하게 알려줄까? 그렇게 내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너 당장 통장 가져와봐. 통장 가져와서 그동안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해 보자고. 그래야 쥐뿔도 없는 네가 주제 파악 제대로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서 연봉이 얼만 줄 알아? 너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 그래서 너랑 우리 아들은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맑게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이것 봐. 통장 가져오란 소리에 꼬리 내리는 것 좀 봐.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없는 살림에 동생 뒷바라지하고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뭔 돈을 모았겠어. 이제 알겠지? 넌 내 아들이랑 결혼할 주제가 못 돼. 그냥 네 처지에 맞는 사람 찾는 게 빠를 거다.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는 거로 알고 돌아가도 되겠지? 상처되는 말로 가슴을 다 후벼 파는 남자친구 엄마. 저는 가족에게까지 무례하게 굴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가족들에게까지 상처 주니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몸도 다 회복되지 않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알겠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죠. 그 순간 가만히 있던 제 동생이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누나! 무시하지 마세요. 누나가 대학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것도 아니잖아요. 비록 대학 못 나오고 중소기업 다니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우리 누나 하나도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그쪽이 그렇게 함부로 깎아내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누나 돈 많거든요. 100만 원으로 주식 시작해서 10억으로 불렸으니까 그쪽 잘난 아들보다 돈 더 많이 모았네요. 그렇죠? 뭐 10억? 말도 안 돼. 가방끈 짧고 무식한 게 무슨 수로 그만큼 돈을 불려. 너 괜히 그러는 거지? 네 누나 기 살려주려고. 아주 누나 생각하는 마음이 눈물 날 지경이네. 진짜라니까요. 누나 얼른 보여줘. 통장이든 핸드폰이든 빨리 보여드리지 않고 뭐해. 당장 적고 납작하게 만들어주라고. 본인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귀한 우리 누나를 무시해.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까지 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이만 돌아가세요. 말귀 다 알아들었으니 더 나눌 말 없잖아요. 얼른 가세요. 가시라고요. 남자친구 엄마는 10억이란 말에 주춤하면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남자친구 엄마를 집 밖으로 밀쳐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엄마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와 동생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남자친구 엄마가 미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까지 하고 말았죠. 다음 날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 엄마란 사람이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어제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내가 뭐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아무리 그래도 손님인데 차 좀 내오지 그러니? 앞으로 내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잖아. 뭐라고요? 시어머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헤어지라고 어제 그 난리 쳐놓고선 시어머니라뇨. 그래, 어제는 내가 그랬지.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둘이 그렇게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어쩌겠니? 허락해야지. 자식한테 부모가 무슨 힘이 있어? 자식이 원한 대로 믿고 존중해주는 게 부모 아니겠니? 그래서 너희 둘 결혼 허락하기로 했다. 애 아빠랑도 이야기 끝났어.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라. 그게 무슨... 어제 우리 가족한테 한 말 기억 안 나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결혼을 허락한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결혼 허락해준다는데 반응이 그게 뭐니? 왜? 싫으니? 난 네가 소리 지르며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도 어제 일은 유감스럽게 됐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결혼 허락 소식 전하러 왔잖니. 그걸로 마음 풀고 넘어가렴. 그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서로 모은 돈 합쳐서 준비해야 하잖니. 네가 얼마나 모았는지 자세한 액수를 조금 알고 싶은데. 통장 좀 보여주겠니? 어제 네 동생이 보여주라던 그 통장 말이야. 주식으로 10억을 불렸다는데 어디 구경이나 좀 해보자꾸나. 그거였어요? 결혼 허락한 이유가 10억 때문이었느냐고요? 어제 일로 감정이 많이 상했나 보다. 그래, 그 일은 내가 미안하게 됐어. 이렇게 사과하마. 다 지난 일로 얼굴 붉히고 성질 부려봐야 좋을 게 뭐가 있니? 지나간 일은 더 이상 들추지 말고 묻어두는 게 나아. 솔직히 막말로 네가 처음부터 10억 모았다고 말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대 안 했을 거야.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며느리면 우리 아들 아내로 손색 없지. 늦게 알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치자꾸나. 어찌되었든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지 않니? 그토록 원하던 결혼 허락받고 말이야. 그리고 둘이 결혼하는데 10억은 너무 과하지 않니? 어느 정도는 결혼 준비랑 신혼집 얻는 거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아버지 사업 도와주면 좋을 것 같구나. 어때? 괜찮지? 그러니까 어서 통장 좀 보여다오. 얼마 있는지 솔직히 이야기해보렴. 이제 가족 되는데 서로 돕고 살면 좋잖니. 참나, 듣자니 역겨워서 못 듣겠네. 이봐요, 아줌마. 뭐? 아줌마? 네, 아줌마. 아줌마 소리 듣기 거북하다면서요.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를 마음도 없으니까 편하게 아줌마라고 할게요. 어제 제 이야기를 허투루 들으신 모양인데 저 아줌마 잘난 아들이랑 결혼할 마음 없어요. 어제 우리 집에서 진상 부린 덕분에 결혼할 마음 싹 사라졌다고요. 그렇게 학력이며 직장이며 따지더니 돈에 결혼을 허락해요? 이거 완전 속물이네. 아줌마처럼 돈에 환장한 집구석 이젠 내가 싫어요. 아줌마 아들은 나랑 결혼할 주제가 못 되잖아? 안 그래요? 서울권 4년제 대학에 대기업 다니면 뭐해? 난 대학 졸업장 없이도 10억만 든 여잔데. 주제 파악은 내가 아니라 아줌마가 하셔야겠네요. 아줌마는 아들이랑 수준 맞는 여자로 골라서 결혼시키세요. 엄한 데 와서 사람 속 더 긁지 말고. 오늘부로 아줌마 아들이랑 끝이니까 어서 나가요. 어머, 얘! 어제 내가 한 말을 뭘 그리 마음에 담아도. 어제는 내 감정이 너무 격해서 말이 심하게 한 거지.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야.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아줌마 같은 시어머니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상처 주면서 반대해준 게 정말 고맙네. 여차하면 결혼해서 똥 묻힐 뻔했잖아. 아줌마 잘 들어. 날 있는 그대로만 봐줬다면 우린 결혼했을 거야. 그럼 아줌마 아들은 계속 내가 불린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뿐이야? 아줌마 남편이 한다는 사업도 내가 도와줬을 거라고. 남편 아들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야. 아들 위한다면 제발 나서지 말고 얌전히 있는 게 좋을 듯 싶네요.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면 나 가만히 안 있어요. 나 아줌마 집에 쳐들어가서 제대로 깽판 한번 칠 거니까. 알겠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계속해서 저를 붙잡으며 지난 오해를 풀자고 애원했지만 저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제 자존감 다 깎아먹을 때는 언제고
겨우 돈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다니요. 사람이 그렇게 추잡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벌레 보듯 혐오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내쫓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으며 그만하자고 전했죠. 남자친구는 헤어질 수 없다며 몇 번이고 저를 잡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친구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자친구도 이별을 받아들였어요. 비록 부모 때문에 헤어지게 됐지만 남자친구를 원망하거나 미운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길 바랄 뿐이죠. 저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주식으로 돈을 불려갔고 지금은 직장인이 된 동생과 엄마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욱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어요. 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남녀 사이는 결혼식 들어갈 때까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